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어떤 집에서 살아야 마음까지 늙지 않는지, 그리고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어떤 곳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은 비싸다고 편안한 것도 아니고 넓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 때 부러워했던 집이 노년에는 나를 지치게 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소가 매일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집을 잘못 고르면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기분을 잃고 사람을 만날 기회를 잃고 나중에는 스스로를 돌볼 힘까지 잃게 됩니다. 이대로 아무 준비 없이 지나가면 언젠가 혼자 남았을 때 지금의 집이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삶을 더 좁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그곳의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와 서로 다른 밤 속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품고 살아가니까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 집을 고르면서 앞으로 무엇을 얻을지를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집 때문에 무엇을 잃게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너무 늦게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집이 조금 멀어도 괜찮습니다. 차를 몰고 마트에 가면 되고 아프면 큰 병원까지 직접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계단을 몇 층쯤 오르는 건 대수롭지 않습니다. 집이 넓으면 자랑스럽고 방이 많으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명절이면 자녀들이 와서 자고 갈 것 같고 손주들이 뛰어놀 것 같고 친구들도 자주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빈방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실이 지나치게 넓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식탁에는 의자가 4개나 있는데 정작 밥을 먹는 사람은 나 혼자입니다. 예전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큰 집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순히 청소가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공간보다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아침에 갈 곳이 없고 걸어서 만날 사람이 없고 몸이 아플 때 혼자 해결해야 한다면 그 집은 점점 나를 세상에서 떼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서 좋습니다. 누구 간섭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 그 조용함이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를 듣지 못한 날 저녁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는다고 크게 서운하지는 않은데 괜히 연락처를 한번 열어봅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하다가 결국 아무에게도 걸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립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계속 나오지만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려면 큰 결심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 더 빨리 깊어집니다. 집 밖에 나가기 위해 차가 필요하고 병원에 가려면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고 시장을 보려면 택시를 불러야 한다면 사람은 조금씩 외출을 줄입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지 뭐. 처음에는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틀이 되고 어느새 일주일이 됩니다. 몸이 먼저 늙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반경이 먼저 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여러 노년의 삶을 보면서 느낀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이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들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고립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을 고를 때 여전히 가격과 평수부터 봅니다. 이 정도면 자식들에게 남겨주기 좋겠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큰 집에서 살아야 체면이 있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이 들어있고 자녀를 키운 기억이 들어있고 배우자와 함께했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줄인다는 말을 들으면 삶까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꼭 구분해야 합니다. 추억을 지키는 것과 나를 힘들게 하는 구조를 붙잡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큰 집을 팔겠다는 말을 꺼냈다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냥 거기 계속 사세요.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겉으로 들으면 배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그 넓은 집을 청소하고 관리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기다리는 사람도 엄마이고 밤에 몸이 아플 때 혼자 천장을 바라보는 사람도 엄마입니다. 노후의 집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 곳이 아니라 내가 매일 견뎌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짜리 집인가 보다 내가 혼자서도 이 집에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가? 큰 병원이 가까운가 보다 아플 때 내가 네 발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경치가 좋은가 보다 내일 아침 나를 밖으로 나오게 할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들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노후에 좋은 집은 나를 가두지 않는 집입니다. 아침이 되면 걸어서 갈 곳이 있고 문을 열고 나오면 사람의 기척이 있고 몸이 조금 불편해도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부탁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탁이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작아집니다. 처음에는 자식에게 병원 좀 데려다 줄래? 라고 편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상대의 목소리를 살피게 됩니다. 바쁜 것 같으면 말을 삼키고 괜찮다고 하면서 약속을 미룹니다. 그 순간부터 집의 불편함은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관계의 불편함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을 잘 고른다는 것은 단순히 편하게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내 힘으로 내 하루를 유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미안함을 쌓지 않으며 내 존중을 오래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로비도 넓은 거실도 유명한 병원이 보이는 창문도 예전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평범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곳. 결국 사람은 마지막까지 집의 크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동선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노후의 집을 보는 눈도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큰 병원 바로 앞에 살면 노후가 훨씬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작은 신호 하나만 와도 예전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평소보다 뻣뻣하거나 밤중에 가슴이 잠깐 답답하기만 해도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니 창문만 열면 대학병원이 보이는 집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면 안전하다는 느낌과 편안하다는 느낌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르니 넘은 한 분도 그런 생각으로 오랫동안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뒤였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과 직장이 있었고 자주 찾아오기는 어려웠습니다. 혼자 밤을 보내다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마음이 먼저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 가까운 데로 가세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하지.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로 옮겼습니다. 창문을 열면 응급실 건물이 보였고 길 하나만 건너면 병원이었습니다. 약국도 여러 곳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금방 병원에 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이사를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급차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들렸고 며칠 뒤에도 들렸습니다. 낮에는 창밖으로 환자들이 보호자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지나가고 산소통을 든 사람이 지나가고 누군가는 응급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다가 구급차에서 들것이 내려지는 장면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실려가겠지. 그날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서 안심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가까워서 자신의 늙음과 죽음을 매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환경에 민감합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것과 매일 듣는 것에서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 근처에 살면 웃음소리를 듣고 시장 근처에 살면 사람들의 활기를 느낍니다. 반대로 질병과 고통의 장면을 반복해서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의 작은 변화에 지나치게 예민해집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피곤해서 생긴 두통이었는데 어느 순간 큰 병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쉬고 말았을 가슴 두근거림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더 무서운 병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밤에 누워 있으면 심장 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이렇게 사람은 실제 병보다 병에 대한 생각에 먼저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도 점점 외출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이 가까우니 오히려 밖에 자주 나갈 것 같았지만 주변에 갈 만한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 약국, 검사센터, 음식점은 있었지만 천천히 걸으며 쉬어갈 만한 공간은 부족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기침을 하며 들어오자 자신도 모르게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집에 들어와 손을 씻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을까? 그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약해진 것보다 마음이 더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후에는 이런 변화가 무섭습니다. 불안이 쌓이면 사람은 자신의 몸을 믿지 못합니다. 몸을 믿지 못하면 행동을 줄입니다. 행동이 줄면 다시 몸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작은 불안 하나가 생활 전체를 좁혀버립니다. 더구나 집도 문제였습니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관리하기 편한 작은 공간을 선택했는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 지나치게 답답했습니다. 침대와 옷장 작은 식탁을 놓고 나니 걸어 다닐 공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친구가 찾아와도 오래 머물 자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예전 집의 거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리움보다 더 깊은 감정은 후회였습니다. 나는 안전해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더 불안해졌을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후회하게 되는 것은 돈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선택한 것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 마음이 더 아픕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다시 이사하는 일은 젊을 때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계약하고 짐을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하고 새로운 길을 익혀야 하고 다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집을 고르면 돈뿐 아니라 자신감까지 잃기 쉽습니다. 내 판단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작은 결정 하나도 자녀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대신 결정하려 하고 부모는 점점 자신의 삶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게 됩니다. 노후에 꼭 지켜야 할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감각도 지켜야 합니다. 그분은 결국 몇 달 만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손해도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까워했습니다. 병원이 그렇게 가까운데 조금 더 살아보지. 하지만 본인은 알았습니다. 병원이 가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하루가 병원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플 때 갈 수 있는 곳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은 나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노후의 대부분은 응급실에 가는 날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그 평범한 날을 편안하게 보내게 해주는 곳이 결국 좋은 동네입니다. 큰 병원은 필요할 때 갈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에는 햇빛을 받으며 걸을 길이 필요하고 잠깐 앉아 쉴 곳이 필요하고 인사를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전은 병원 건물까지의 거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집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고 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고 몸이 조금 불편한 날에도 세상과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더 깊은 안전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 그분은 이번에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조금 멀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면 나무가 보이고 사람 많은 도시에서 벗어나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조용함이 언제나 평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조용한 곳으로 가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적고 차소리도 없고 창문을 열면 산이 보이고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리는 곳. 젊을 때 도시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면 그런 풍경만 떠올려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한 번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짓고 조용히 살고 싶어. 그 말에는 오래 버틴 사람의 피로가 들어 있습니다. 평생 사람에게 치이고 시간에 쫓기고 자식 걱정에 마음 졸이며 살았으니 이제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곳에서 쉬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쉬기 위해 떠난 곳에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평온을 찾으러 간 곳에서 오히려 더 큰 불편을 만나게 됩니다. 큰 병원 앞에 답답한 생활을 정리한 뒤 그분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마당이 있었고 집 뒤로 낮은 산이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뿐 자동차 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집을 보러 간 날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 게 바로 이런 곳이었지. 작은 화단에 꽃을 심고 아침에는 마당에 나와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천천히 길을 걸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공기가 달랐습니다. 흙냄새가 났고 밤에는 별이 잘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정적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상추와 고추도 심었습니다.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너 이제 정말 잘 사는 것 같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까지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사진 속 풍경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잡초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며칠만 방심해도 무릎 가까이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삼아 뽑았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설 때마다 허리와 무릎이 아팠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는 벌레가 들어왔습니다. 밤에는 모기가 날아다녔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벌레들이 보였습니다. 가을이 되니 낙엽이 쌓였습니다. 한번 쓸고 돌아서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보는 것과 자연을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요. 젊을 때는 몸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작은 일 하나도 몸의 형편과 연결됩니다. 전등 하나를 갈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는 일도 조심스러워지고 마당의 나뭇가지를 치우다가 허리를 삐끗하면 며칠씩 고생합니다. 수도가 얼거나 지붕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문제는 집 관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트까지 가려면 차를 타야 했습니다. 병원은 더 멀었습니다. 약국도 가까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차 키를 들고 나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한번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약을 사러 나가야 했는데 밖은 어두웠고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이 정도로 약국까지 가야 하나. 결국 그날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생활의 불편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두부 하나가 필요하면 걸어서 사오면 됐고 약이 떨어지면 약국에 들르면 됐습니다. 택배를 받지 못하면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드문 곳에서는 사소한 일이 하나씩 큰 일이 됩니다. 노후에는 큰 사고보다 이런 작은 불편이 더 자주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생기는 큰일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불편이 삶의 질을 더 많이 깎아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찾아온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없는 것이 좋았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하루 동안 자신이 한 말을 떠올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마당을 정리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람 목소리를 들은 것은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용함이 평온이 아니라 고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있고 싶은 것과 혼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내가 원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원하면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권이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은 휴식이 됩니다. 그 선택권이 없으면 같은 고요가 외로움이 됩니다. 한 번은 마당에서 물을 주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크게 넘어지면 누가 알까? 이 질문은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 뒤로 계단 하나도 조심하게 되고 겨울에 밖으로 나가는 일도 두려워집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 선택한 집에서 행동을 줄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집의 주인이 아니라 집의 관리인이 됩니다. 마당을 관리하고 집을 고치고 이동을 걱정하고 사고가 날까 조심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런 삶이 아니었다고. 노후에는 아름다운 풍경보다 생활이 끊기지 않는 곳이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나와 걸을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때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작은 불편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어야 합니다. 자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원생활이 잘 맞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운전이 가능하며 가까운 곳에 생활시설이 있고 이웃과 연결되어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니까 좋겠지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선택하기에는 노년의 생활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집을 풍경으로 보지만 나이가 들면 동선으로 봐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어디까지 내 발로 갈 수 있는가? 아플 때 누구의 도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루에 사람을 몇 번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집의 진짜 크기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분은 결국 그 전원주택도 정리했습니다. 또 한 번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처럼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조금 더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혼자 고립되는 곳에서는 살지 말자. 그 생각을 품고 다시 집을 찾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아파트도 유명한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아침마다 갈 이유가 생기는 아주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사람의 기척이 있는 곳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이 아무리 깨끗하고 조용해도 하루 종일 갈 곳이 없고 말을 걸 사람이 없고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오래 머물면 마음부터 먼저 작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생활의 자리입니다. 그분이 다시 집을 알아보던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만 보지 말고 복지관부터 찾아봐요.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왜 복지관부터 보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갈 때가 있는 동네가 좋아요.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트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길가에 나무가 있는지,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지, 마트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복지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면서 몇 사람이 웃으며 나왔습니다. 한 분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친구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노래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풍경은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얼굴과 달랐습니다. 모두 건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분도 있었고 걸음이 느린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갈 곳이 있다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후의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어디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하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분은 그 동네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 자리를 잡고 복지관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내가 벌써 이런데 올 나이가 됐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은 늙는 것보다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더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내가 약해진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생각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배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바둑을 두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일이 줄어듭니다. 가족은 바쁘고 친구도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계산만 하고 나오고 병원에서는 번호표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내 얼굴을 보고 오늘도 오셨네요 라고 말해주는 순간이 생기면 그것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은 대단한 관심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알아봐주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복지관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비슷한 시간에 오는 또래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오늘 춥네요 라는 말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래 시간을 보내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서 마주치고 얼굴을 익히고 짧게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연결됩니다. 노후에는 이런 약한 연결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도 않은 관계 말입니다. 오늘 안 보이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생활의 리듬을 더 잘 유지합니다. 혼자 살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 자체가 아닙니다. 생활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밥을 대충 먹고 씻지 않아도 누구도 모르는 생활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이유를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세수를 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햇빛을 받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루를 붙잡아 줍니다. 그분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다시 출근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노후의 복지관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생활의 중심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젊었을 때 직장이 했던 역할의 일부를 대신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갈 곳이 있고 아는 얼굴이 있고 내가 참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다시 리듬을 줍니다. 그리고 리듬이 생기면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아플 때 누군가가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는 궁금해합니다. 전화 한 통을 할 수도 있고 안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혼자 사는 사람의 불안은 줄어듭니다. 어느 겨울날 그분은 감기 때문에 이틀 동안 복지관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왜 안 오세요? 어디 아파요? 복지관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마음이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파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존중받는다는 느낌도 여기서 생깁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와 웃고 배우고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만 했던 그분도 나중에는 새로 온 사람에게 자리를 알려주고 수업 시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여기 처음인데 어디로 가면 돼요? 그분은 자연스럽게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노년의 품위는 다른 사람이 나를 떠받들어 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집을 선택할 때 꼭 물어야 합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얼마나 빨리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생활의 중심이 있는가? 내가 집 안에만 갇히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나를 밖으로 불러내는 장소가 있는가? 혼자 살수록 이 질문은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좋은 동네는 사람이 많은 동네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쉬운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집은 벽과 지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집 가까이에 내가 계속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게 해주는 장소가 있을 때 그 집은 비로소 오래 머물 수 있는 집이 됩니다. 집이 너무 작으면 마음이 먼저 답답해지고 너무 크면 몸과 생활이 먼저 지칩니다. 젊을 때는 넓은 집이 곧 여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이 많고 거실이 넓으면 가족이 모일 것 같았고 손님을 편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넓다는 것은 때로 더 많은 청소와 더 많은 관리, 더 많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새로운 동네에 자리를 잡을 때 가장 오래 고민한 것도 바로 집의 크기였습니다. 예전에 병원 앞에서 살았던 작은 원룸은 분명 관리하기는 편했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에 식탁을 놓고 나면 남는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 공간에서 먹고 쉬고 잠을 자다 보니 집이 생활의 장소라기보다 잠시 머무는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전원주택은 넓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넓음이 좋았습니다. 방 하나는 손님방으로 쓰고 다른 방에는 옷과 물건을 두고 마당까지 있으니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어보지 않는 방에도 먼지는 쌓였습니다. 겨울이면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도 난방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틀을 확인했고 가을에는 마당을 치웠습니다. 어느 날 청소기를 들고 빈 방 앞에 서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없는데 나는 왜 계속 빈 방을 돌보고 있지? 그 말 속에는 노후의 집을 고를 때 놓치기 쉬운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집은 내가 돌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집을 지키느라 몸이 힘들어지고 물건을 관리하느라 하루가 지나가고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쓰지도 않는 방에 불을 끄고 난방을 줄입니다. 집은 넓은데 생활은 점점 한 방으로 좁아집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면 그 느낌이 더 커집니다. 식탁에 맞은편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고 예전에는 자녀들이 쓰던 방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닫게 됩니다. 명절을 기다리며 이불을 준비해 놓아도 자녀들은 저녁이 되기 전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애들도
내일 일정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들으며 괜찮다고 웃지만 문이 닫힌 뒤 집안이 갑자기 너무 커 보입니다. 넓은 공간은 사람이 있을 때는 풍요로움이지만 사람이 빠져나간 뒤에는 공허함을 더 크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은 체면보다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방과 거실, 침실 정도만 사용하는데 나머지 방이 창고처럼 남아있다면 그 공간은 언젠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작은 집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침대 하나와 작은 식탁만 들어가는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몸을 눕힐 공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분을 바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잠자는 곳과 밥 먹는 곳이 조금은 나뉘어 있어야 하고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실 자리도 있어야 합니다. 친구 한 명이 찾아왔을 때 침대 끝에 앉히지 않고 함께 마주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지나치게 좁으면 생활의 모든 장면이 겹칩니다. 아침에 일어난 자리에서 밥을 먹고 그 자리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다시 그곳에서 잠이 듭니다. 처음에는 간단해서 편하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루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공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머물 자리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단순한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를 나누는 작은 장치가 됩니다. 아침에는 식탁에 앉고 오후에는 거실 창가에 앉고 밤에는 침실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공간이 조금씩 바뀌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번에는 아주 큰 집도 지나치게 작은 집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방 2개와 거실 주방이 있는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침실로 쓰고 다른 하나는 작은 서재이자 손님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식탁을 두고 창가에는 작은 의자를 놓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오히려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집보다 물건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집을 다 감당할 수 있겠다. 이 느낌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노후의 편안함은 무엇을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데서 옵니다. 청소를 하루 종일 하지 않아도 되고 난방비를 걱정하며 빈 방을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조금 몸이 무거운 날에도 집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오면 같이 밥을 먹을 자리도 있고 하루 정도 머물 공간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을 줄였지만 삶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공간과 물건을 내려놓으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사진 몇 장, 자주 읽는 책, 편하게 앉을 의자 하나. 그것들이 큰 가구보다 더 소중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남에게 보여주는 장소에서 나를 보호하는 장소로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와서 집이 참 크네요 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내가 저녁에 불을 끄면서 오늘도 편했다라고 느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집을 줄이는 것을 실패처럼 생각합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면 형편이 어려워진 것처럼 느끼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왜 집을 줄였어?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묻는 말에도 괜히 설명을 길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몸에 맞고 내 수입에 맞고 내 생활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것은 초라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삶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노후의 품위는 큰 집을 끝까지 붙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집이 적당해지면 삶에도 여백이 생깁니다. 청소하는 시간은 줄고 밖에 나갈 힘은 남습니다. 관리비 부담은 줄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쓸 여유는 생깁니다. 빈 방을 지키는 대신 사람을 만나러 나갈 수 있습니다. 그제야 집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붙잡는 곳이 아니라 세상으로 편하게 내보내주는 곳, 돌아왔을 때 힘을 빼고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혼자 있는 밤에도 지나치게 넓지도 지나치게 답답하지도 않은 곳, 그 정도의 집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살아본 사람은 결국 알게 됩니다. 좋은 집은 많이 가진 집이 아니라 남은 힘을 빼앗지 않는 집이라는 것을요. 사람은 걷는 만큼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 정확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별 문제가 없지만 노후에는 집 밖으로 몇 걸음 나가느냐가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 창밖의 전망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새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한 뒤 가장 크게 달라진 것도 산책이었습니다. 집에서 몇 분만 걸으면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공원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몇 그루 있었고 길가에는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운동기구도 몇 개 있었고 천천히 한 바퀴 돌면 크게 힘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의사에게도 걷는 것이 좋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목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운동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오후가 되면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그때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늘 비슷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사람,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는 노인, 천천히 팔을 흔들며 걷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얼굴을 반복해서 보면 마음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그 말 한마디에 웃음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평소 시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바람이 좋네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왔지요. 대화는 대부분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일상에서는 그런 짧은 말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은 대화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뜻 없이 건네는 인사와 익숙한 얼굴을 통해서도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얻습니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아무리 편안해도 하루 종일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으면 마음 한쪽이 조금씩 굳어집니다. 반대로 공원에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도 그 굳은 부분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은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복지관에 가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점심을 대충 먹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대로 저녁까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공원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바퀴만 돌고 오자 운동화를 신고 나갔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늘 보던 사람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안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별것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큰 위로보다 이런 작은 연결에 더 오래 버팁니다. 걷기의 힘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걱정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커집니다. 앞으로 더 아프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더 바빠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혼자 늙어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들이 방 안에서는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하면 시선이 움직입니다. 나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길을 건너기 위해 주변을 살핍니다. 마음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햇빛과 오늘의 바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후의 산책로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운동하기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걱정이 너무 깊어지기 전에 나를 집 밖으로 꺼내주는 장치가 가까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공원은 가까워야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걸어서 20분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날, 비가 오는 날, 바람이 차가운 겨울에는 그 20분이 커다란 장벽이 됩니다. 오늘은 멀어서 그냥 쉬자.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산책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생활 환경은 좋은 시설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그 시설까지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원이 유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호수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걸어서 몇 분 안에 도착하고 길이 평탄하고 중간에 잠깐 앉을 벤치가 있고 밤에도 너무 어둡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화장실이 가까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평범한 조건들이 생활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그분은 공원을 다니면서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걷는 사람은 동네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파트와 복지관 공원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걸으면서 작은 가게를 발견했고 자주 마주치는 이웃도 생겼습니다. 어느 집 앞에는 계절마다 꽃이 바뀌었고 어느 벤치에는 오후마다 같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가 낯선 장소에서 익숙한 생활권으로 변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장소가 많아질수록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이 집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좋은 집에서 살아도 주변이 낯설면 사람은 오랫동안 손님처럼 삽니다. 하지만 자주 걷는 길이 생기면 그 동네가 조금씩 내 것이 됩니다. 어느 날은 공원에서 알게 된 몇 사람이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 만나면 함께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릎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걷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혼자라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도 산책처럼 가벼워야 오래갑니다. 억지로 가까워지지 않고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만나면 반가운 사이, 그런 관계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노후에는 몸을 지키기 위해 걸어야 하지만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걸어야 합니다. 내 발로 밖에 나가고 내 눈으로 계절을 보고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넬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을 생각할 때는 거실 창문보다 현관 밖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걸을 길이 있는지, 몇 분 안에 나무와 벤치를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 다른 사람의 하루와 자연스럽게 스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집 안에서 오래 사는 것이 노후가 아닙니다. 집 밖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삶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노후입니다. 걷는 길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세상에서 너무 빨리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조용한 끈 하나를 곁에 두는 일입니다.
노후에 정말 자주 필요한 병원은 거대한 대학병원이 아니라 걸어서 갈 수 있는 동네 의원일 때가 많습니다. 큰 병은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작은 불편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붓고 며칠째 속이 불편하고 무릎이 평소보다 더 아프고 피부에 이상한 것이 생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며칠 지나면 낫겠지 하고 넘기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증상 하나도 생활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로운 동네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마음이 놓였던 것 중 하나가 가까운 의원과 약국이었습니다. 집에서 천천히 걸어도 5분 남짓이면 내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약국은 그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큰 장점인지 몰랐습니다. 큰 병원 앞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라면 역시 큰 곳이 좋지 않을까. 예전의 생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해 보니 답은 달랐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목이 따끔거리고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집에 있었을 겁니다. 멀리 있는 병원에 가려면 옷을 챙겨 입고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불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투 하나 걸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국에 들러 약을 받은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체 과정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분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픈데도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구나. 노후에는 이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것만큼이나 아플 때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반대로 병원 하나 가는데 자녀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자녀도 흔쾌히 대답합니다. 그럼요, 몇 시에 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가 먼저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부탁했는데 또 말해도 될까? 그렇게 병원 방문을 미루기도 합니다. 몸의 불편보다 미안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존중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계속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네는 가족의 사랑을 대신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를 오래 따뜻하게 지켜주는 곳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마음 편히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의 작은 일들은 가능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좋습니다. 그분은 동네 의원에 몇 번 다니다 보니 의사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을 재고 약만 처방받았습니다. 몇 달 뒤에는 의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긴 복도를 지나 번호를 기다리고 짧은 진료가 끝나면 다시 검사실과 약국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물론 큰 병원이 꼭 필요한 순간은 있습니다. 정밀검사나 큰 수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하루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내가 자주 갈 수 있는 가까운 의료기관의 역할이 큽니다. 같은 의사에게 반복해서 진료를 받으면 내 몸의 변화를 설명하기도 편합니다. 원래 혈압이 이 정도였는데 요즘 조금 올랐어요. 지난달부터 잠을 잘 못 잡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진료도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처방전을 내고 약만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몇 번 얼굴을 마주치자 약사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혈압약 받으러 오셨어요. 어느 날에는 새로운 약을 받으면서 약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약은 드시고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처음에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약국도 단순히 약을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후에는 익숙한 얼굴 하나가 불안을 많이 줄여줍니다. 내 몸을 아는 사람이 동네에 있다는 느낌, 필요하면 물어볼 곳이 있다는 느낌, 이런 것이 쌓이면 혼자 사는 사람도 지나치게 겁먹지 않게 됩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겨울에는 가까움의 가치가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15분, 20분 거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고 우산까지 들어야 하는 날에는 그 거리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던 오후였습니다. 약이 떨어진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예전 전원주택이었다면 아마 다음 날까지 미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산을 쓰고 약국까지 걸어갔습니다. 젖은 신발을 털며 들어가자 약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조심해서 오셨어요. 그분도 웃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좋은 삶은 이런 평범한 장면이 어렵지 않게 이어지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대형 병원이 너무 멀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큰 병원이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교통수단과 거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매일 창밖으로 대학병원을 바라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평소에는 가까운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고 큰 검사가 필요하면 대형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정도면 훨씬 균형 잡힌 생활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료시설의 이름이 아니라 접근성입니다. 내가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뒤에도 갈 수 있는가? 버스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가? 몸이 좋지 않은 날에도 혼자 다녀올 수 있는가? 노후의 집을 볼 때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안전보다 반복 가능한 안전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내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 말입니다. 가까운 의원과 약국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몸이 불편할 때 너무 오래 참지 않게 해주고 사소한 증상 때문에 자녀에게 매번 미안해하지 않게 해주며 내 생활을 내가 계속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노후의 의료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병원이 내 눈앞에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약해진 날에도 내 발로 도움을 청하러 갈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사람은 병을 조금 덜 두려워하고 가족에게도 덜 미안해하며 자신의 하루를 조금 더 오래 자신의 손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지막 집을 고르는 일은 좋은 부동산을 찾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지켜줄 생활을 고르는 일이 됩니다. 젊을 때는 지금의 몸으로 집을 봅니다. 계단이 조금 있어도 괜찮고 마트가 멀어도 차를 타면 되고 넓은 집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집은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10년 뒤에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분도 여러 번의 이사를 겪고 나서야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뒤에도 나는 여기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조금 서글픈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이 약해질 것을 미리 생각하고 운전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상상하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이 곁에 없을 때를 떠올리는 일이 즐거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불행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는 일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약해져도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작은 노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복지관이나 사람을 만날 장소가 있는가? 두 번째 줄에는 적당한 크기의 집인지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원과 산책로였습니다. 마지막은 가까운 의원과 약국이었습니다. 처음 보면 너무 평범한 조건들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전망 좋은 집이나 교통 좋은 곳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결국 평범한 것이 사람을 오래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갈 곳이 있다는 것, 내 힘으로 집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몸이 무거운 날에도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조금 아플 때 혼자 병원에 다녀올 수 있다는 것. 노후의 품위는 이런 작은 독립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느 날 자녀가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속 살아도 괜찮겠어? 그분은 예전 같았으면 집값이나 교통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하루를 살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좋은 노후의 집은 자녀가 안심하는 집이기 전에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군가를 부르지 않아도 되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곳.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은 아닌 곳.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집의 조건만 맞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복지관이 가까워도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도 매일 소파에만 누워 있으면 길은 점점 멀어집니다. 약국이 가까워도 아픈 것을 참고 또 참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후의 좋은 환경은 나를 대신 살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분도 처음 복지관에 갈 때는 망설였습니다. 공원에서 처음 인사할 때도 어색했습니다. 집을 줄일 때는 괜히 초라해지는 것 같아 마음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나를 작게 만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꼭 필요한 것을 가까이에 두면서 삶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집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늙을 수 있는 집을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넓은 거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거실이면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유명한 병원이 가까우면 안심될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의사와 약사를 걸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더 든든합니다. 이 변화는 포기가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깊어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 얻어야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덜 짊어져야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사는 집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10년 뒤에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까지 걸어 보십시오. 약국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재보십시오. 근처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이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방마다 문을 열어보십시오. 지금 실제로 쓰는 공간인지 단지 지난 세월을 버리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공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당장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됩니다. 한 달 동안 동네를 걸어보고 복지관을 방문해보고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지금의 집이 앞으로도 감당 가능한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확인들이 쌓여 마음속의 불안을 하나씩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마지막 집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침이면 갈 곳이 있고, 낮에는 걸을 길이 있고, 몸이 아프면 가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녁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으로 돌아와 편히 문을 닫을 수 있는 곳, 그곳이면 충분합니다. 평생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의 삶에서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는 것보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의 힘이 남습니다. 남은 힘으로 걷고 사람을 만나고 계절을 느끼고 아직 살아있는 오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노후란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가능한 날에는 내 힘으로 내 하루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늙어도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도 미안함보다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혼자 있을 때도 버려졌다는 생각보다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 하나를 잘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그런 삶의 가능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을 살면서 집을 여러 번 바라봅니다. 젊을 때는 집이 성공의 증거처럼 보이고, 가족이 많을 때는 모두를 품어야 하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하나둘 각자의 자리로 떠난 뒤에는 집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누군가와 짧게라도 인사를 나눌 수 있는가? 몸이 조금 약해져도 내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질문들이 남습니다. 복지관이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한 조건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집은 내 힘과 돈을 불필요하게 빼앗기지 않게 해줍니다. 가까운 공원과 산책로는 몸이 세상에서 너무 빨리 멀어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은 작은 불편이 큰 두려움으로 커지기 전에 나를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이제는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집을 줄였다고 초라해진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약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혼자 산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지나온 사람에게는 이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조금 덜 소유해도 됩니다. 조금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사람을 적게 만나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를 세상에서 너무 멀리 떼어놓지는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에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길을 걷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몇 명과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좋은 노후입니다. 남은 인생은 이전보다 작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겨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품위를 지키고 내 경계를 지키고 내 평안을 지키면서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선택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